인류는 항상 극지의 발을 디디며 인간의 삶과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극지방의 과학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사시대의 어린 개부터 화석화된 고대 생물을 먹이로 삼는 거대 스펀지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수수께끼들이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북극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흥미진진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탑9 지역의 고고학자들이 러시아의 공화국 네네츠 자치구에 위치한 젤레냐 무덤을 발굴하던 중 동물의 가죽이나 자작나무 껍질에 감싸인 어린 개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이 시체를 감싸고 있던 구리와 모피를 풀어보니 그 얼굴의 특징이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갈색이 돋보이는 붉은 눈과 완벽한 이빨뿐만 아니라 속눈썹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에 고고학자들은 이 미라를 극지의 프린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라는 약 35세의 여성으로 12세기의 미완의 문명에 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과 아이들의 뼈만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성인 여성의 뼈가 여기 나왔을까요? 이는 그녀가 이 추운 지역에 거주한 사회적 엘리트의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녀의 무덤에는 먹이 흔적이 있었지만 머리뼈 근처에 있던 수지 반지를 제외하고는 식량 흔적이 없습니다. 탑 8. 사라진 유령선. 1845년 존 프랭클린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서 항로를 찾기 위해 HMS 에레버스와 HMS 테러 두 척의 배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많은 탐험가의 북극 여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29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하고 두 척의 배도 신비롭게 실종되었습니다. 두 척의 배 잔해가 발견된 것은 2014년과 2016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HMS 테러는 해저 24m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배의 망대와 3개의 돛대는 부러졌지만 서 있는 상태였고 객실의 유리창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전 극지 탐험대의 단서를 종합하여 두 척의 배가 킹 윌리엄 섬 북쪽 끝에 있는 맥클린톡 해협에서 얼음에 갇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848년 봄에도 배는 여전히 얼음 속에 갇혀 있었고 탐험대는 보트를 버리고 육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식량은 바닥나고 승무원들은 동상과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승무원 3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에 과도한 양의 납이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통조림 식품의 캔 밀봉에 사용된 납이 오염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원정 실패의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탑 7. 북극여우. 북극곰은 북극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북극여우는 그중 하나로 땅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며 얼음 아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작은 포유류들은 고도로 적응하여 어둡고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북극 여우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밝은 흰털로 이는 추위에 버티기 위한 주요 적응입니다. 북극 여우는 매우 추운 기온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기온이 영하 70도 이하가 될 때까지 떨지 않습니다. 작은 북극 여우는 개 크기 정도지만 작은 살인 기계로 불릴 만큼 강력한 사냥꾼입니다. 이들의 백색 털은 극지의 환경에 완벽히 녹아들며 민감한 청각은 레밍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레밍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지하 굴로 뛰어들어 사냥을 합니다. 북극 여우는 하루에 수십 마리의 레밍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하얀 눈 위에는 그들의 사냥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탑 6. 거대한 북극. 해수면에 얼음으로 덮인 북극해의 깊숙한 곳에는 무서운 해면 군단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수중에서 먹이를 거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역에 서식하던 멸종된 동물의 시체를 먹이로 삼고 수세기에 걸쳐 이와 같은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폴라스타 및 특허를 탐사하던 탐사선이 북극을 항해 중 연구자들은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저 약 29km에 있는 랭센스리지라는 수중 산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산의 정상에서 놀라운 수중 생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상에는 수천 개의 해면이 모여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지름 1m에 달하는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300세인 것으로부터 더 많은 해면이 활발하게 번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면 군단 아래에는 버려진 바늘 모양의 물체와 화석화된 검은 생물 매트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죽은 생물들이 약 2000년에서 200년 전의 것으로 한때는 밀집한 동물 군집의 요새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생물의 시체가 스폰지의 주요 음식권이 되고 있습니다. 스폰지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스폰지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시체를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보 크레이터 17.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시베리아의 크레이터를 발견한 것은 2014년 7월부터였으며 몇몇의 지형은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2020년 7월 과학자들이 북극권 상공에 위치한 야말 반도를 다시 조사한 결과 그들은 다시 높이 50m의 크레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베리아 북서부에서 발견된 17번째 크레이터이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수직에 가까운 벽이 서서히 새로운 부분으로 무너지는 소리까지 들리며 구멍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크레이터는 또한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운석의 낙하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 폭발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계인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영구 동토가 녹기 시작하면 토양과 얼음에 갇힌 메탄 가스를 방출하고 결국은 폭발하여 지상에 크레이터를 남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지구 기후가 온난화됨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탑 4. 전사 시대의 코이로. 시베리아의 극동 지역은 고생물학적으로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예쁜 메디아 근교의 영구 동토에서 전사 시대의 강아지 시체가 발견된 때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했고 손과 발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털과 수염도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이 시체가 적어도 18,000년 전의 것으로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시대에 살았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는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약 17,000년 전은 새로운 시대의 끝이었으며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고 다양한 생물 간의 치열한 경쟁과 교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죽음이 늑대인지 개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체가 언제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답변에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북극 지역 해양 서식지의 비밀 TOP 3. 북쪽으로 날아가는 열렬한 버드워처들은 노르웨이에 서식하는 이 100만 쌍의 절벽을 감싸는 바다의 90%가 북극 지역의 정보에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북극 지역에서 노르웨이와 러시아 국경까지의 1200km 해안선 대부분에는 이러한 바다를 가까이 감싸는 지형이 있으며 주로 육지의 포식자가 거의 다가가지 못하는 구석진으로 보호된 절벽이 근처에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해류와 풍부한 어종의 이동을 설명한 결과 해류와 해안선의 형태에 의해 어종이 집중되는 곳에 새의 서식지가 실제로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어종의 핫스팟에서 새의 군집 위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루프티아 제도의 대구가 산란 레벨이 900년 전부터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르웨이 북부 해양 서식지는 수백 년 전에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쟁반지코의 집 TOP2. 시베리아에서 그린란드에 이르는 툰드라에는 극지 최대의 육상 포유류인 쟁반지코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따뜻한 털에 덮인 그들은 북극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북극 크루즈 중에도 사랑받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 종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쟁반지코의 지식의 집은 연중 효용을 얻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연구자들은 지난 몇 년간 쟁반지코의 식습관과 연간 음식 흡수량을 분석하기 위해 메모의 엉덩이에서 털을 채취했습니다. 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쟁반지코의 식사가 그 환경과 출생 시 산출하는 새끼의 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 동안 쟁반지코는 지방층을 태우며 겨울 동안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체력 자원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눈이 내린 겨울과 그 후의 일정 기간은 태어나는 쟁반의 수가 적어집니다. 탑 위티의 수수께끼. 히야의 이와시 역 다루마에 관한 이야기는 몇 세기에도 걸쳐 전해져 왔습니다. 등산객들에 따르면 그들은 한때 갈색, 회색 또는 흰색 털로 덮인 원숭이처럼 다리로 걸어다니는 이상한 생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생물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것이 어떤 동물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위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목격 보고서 사진, 심지어 발자국의 석고 모형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추측에 불과하고 일부는 고의적인 속임수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유전학 교수인 브라이언 사이크스는 이 생물의 DNA를 동물 게놈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그것들이 엄밀히 희야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자의 지문은 노르웨이의 북극에서 발견된 4만 년에서 12만 년 전의 북극곰의 턱뼈와 공통적입니다. 사이크스 교수는 이것이 북극곰의 조상의 후손인 위그의 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은 고대 북극곰의 후손과의 사이의 최근 진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결론이 옳다면 오랫동안 목격된 위티, 빅풋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라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탐험해 봅시다. 저희의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시고 더 많은 재미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